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수줍은 관종, 노래하는 송라이터 데이브니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줍어 하는 데이브니어입니다. 연애지상주의자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량 김선생입니다. 네, 저는 바이엔슈테판을 사랑하는 영화 만드는 게 꿈인 김프로입니다. 자, 시시콜콜 시콜톡 치히로님께서 메일을 보내주셨네요. 네, 제주 하얀언덕의 치히로님이시죠. 이게 이럴 일인가 하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사연을 올립니다. 제주도에서도 시골이자 집 뒤로는 풀과 나무뿐인 곳에서 살다 보니 벌레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무기를 직접 등에 메고 주기적으로 주변에 약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집 욕실에는 어디로 들어오는지 거미가 종종 출몰합니다. 그런데 그 거미라는 것이 도시에서 보던 그런 거미가 아닙니다. 흡사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녀석의 바로 아래 동생쯤 돼 보입니다. 어떨 땐 새까만 녀석의 다리에 난 털도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저녁 운동을 마치고 온 제 초등학교 아들이 목욕하러 들어간 욕실에 그놈이 나타났습니다. 도시에서 내내 살았던 이 아들은 파리가 지 다리에 붙어도 기겁을 합니다. 그런데 큰 거미가 눈앞에 나타나니 혼비백산에서 벗은 채로 그대로 뛰어나와 옆 건물 카페에 있는 제게 달려왔습니다. 즉 집 뒷문을 나와서 객실 손님들이 공동으로 쓰는 부엌을 지나서 밖으로 나와서 카페 테라스를 지나서 카페로 들어온 겁니다. 이야. 거미를 잡아달라고. 이 아들 키가 170에 무려 몸무게가 60kg이 넘습니다. 아이고. 야, 제가 거미를 잡은 후 손님이라도 있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묻자 거미가 더 무섭다 이럽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면 하얀 언덕 오려다가 포기하시는 분이 계실까 걱정도 되지만 제가 열심히 약을 치고 있으니 걱정 마시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간 보고를 드립니다. 금프로쇼 듣고 하얀 언덕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며칠 후엔 청취자 3팀이 조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와우. 다 김프로쇼 진행자분들의 노고 덕분이며 여기에 기꺼이 호응해주시는 청취자분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고맙습니다. 네. 이 고민이 무엇인 거죠? 고민은 아니고 그냥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왠지 고민을 해결해 줄 것 같은 아니었구나. 강박관념. 그러니까. 그래서 아들 자랑이신가? 6학년짜리 애가 170이면 저하고 키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 서울에 오셨어요. 2cm만 더 크면 나하고 똑같아. 그러네. 서울 오셨다고요? 네, 지난주에 우리 치료님이 네. 서울에 오셨죠. 아이하고. 오셔가지고 국회 방문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아세요? 페이스북 통해서 봤네요. 페북 친구세요, 두 분이? 페북 친구세요? 그렇습니다. 당신들도 친구야, 이 사람아. 난 아니야. 당신은 아닌데, 김프로 당신은 친구야. 저 친구예요? 네. 페북을 잘 안 보세요. 여보셔요. 페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보니까 국회에서 사진을 찍으셨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무슨 연설 같은 거 하는데, 뭐 상도 받고 기사에도 나왔어요. 아, 그래요? 야, 훌륭하네. 네. 그런 멋지고 훌륭한 아이가 거미가 무서워서 빨개 벗고 네, 그러니까. 온 집안을 다 휘어라. 이게 물리면은 스파이더맨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 김프로. 이거 영화 팟캐스트잖아.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정말. 받아줘야 돼, 이거를. 아직 숙련이 부족하네. 아직 방송계 지금 나가려면 멀었다. 팻 만렙님 잘 듣고 있습니다. 서초동 김반장 코너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건 좀 안 어울리지만 찰스 안철수시죠? 찰스가 말한 피해받은 당사자는 애초 복수가 아니라 이유미 씨한테 미안하니까 그만 좀 다물어줘란 얘기 아닐까요? 새로운 해석이군요. 저 같은 이런 그렇죠. 느낌이에요. 약간. 안철수 씨가 사과한 그 당사자가 이유미야? 참. 제인월드 원님께서 님과 함께 충격 너무 좋아요. 이게 아마 로켓 아가씨 님과 함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1출석부 1님하고 장근이와 동희님께서도 로켓 아가씨 너무 좋다고. 네. 나른한 보이스 좋아요. 많이 좀 찾아가지고 들어주시고요. 뭐 응원도 해주시면 뭐 하여튼 힘내가지고 열심히 좋은 음악 계속 만들겠습니다. 물론 데이브니어의 노래도 좋고요 쓰셨네요. 내가 읽어주려고 했는데 그랬어? 진짜. 조급했어. 자, 한 주말을 마감하는 선물 폭탄 코너. 술친금 한 박스 받으실 분, 로켓 아가씨보다 어리신 팻 만렙님 축하드립니다. 5월인의 선크림, 애터미 선크림 받으실 분, 님과 함께 충격 받으신 제인월드 1님 축하드립니다. 발이 편한 바로그 깔창, 유니코프 깔창 받으실 분, 로켓 아가씨 음반 구입하신 후 인증샷을 꼭 남겨주시길 부탁드리며 슈팅스타 78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김포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소연아범님의 술자리 만병 톡치약 술친금. 만병통치약? 자, 술자리 선물용으로 이거만한 거 없으니까 많이 애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주 하얀언덕 펜션, 오늘 사연 보내신 치이로님의 펜션이시죠. 이미 뭐 제가 생각할 땐 향후 한 달치의 예약이 끝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혹시나 모르니 예약 한번 해보세요. 네, 맨솔 효과, 항균 효과, 30% 재구매율을 자랑하는 깔창, 그 이상의 깔창, 유니코프 깔창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가게보다 미리 통신요금 줄여주는 위너스텔 알뜰폰입니다. KT통신망 사용해서 품질은 동일하고 통신요금 정확히 반값이죠. 네, 그리고 홍대 산울림 극장 맞은편에 있는 후기가 마구마구 올라오고 있는 리얼 멕시칸 레스토랑 싱코 데 마요 많이 찾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요.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와 함께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반지하에서 복대차고 장편영화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누구세요? 내 이름을 몰라? 배감독이라고. 아하, 배 감독님과 함께하는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발냄새 안 난다고. 이름도 모르고. 나 진짜. 네, 매주 일요일은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와 함께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갑과 을이 바뀌는 저는 이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 자, 오늘도 제대로 된 갑질을 하기 위해서 지난 한 주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시사 이슈들을 정리를 해주시고 계신데 이번 주는 예. 어떤 거를 가져오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말하자면 다른 정부 같으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같은 조직이죠. 네. 이 조직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마어마한 100대 과제, 임기 중에 이 100가지는 반드시 지키겠다라면서 내놓은 과제인데 178조가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는데 우리 저 친구가 지금 저 세금 어떻게 내냐고 아주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울부짖음이 상당히 좀 리얼하죠? 네. 비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한 해 예산이 한 400조 되는데 절반 가까이 되는 이 돈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일단 그래서 고소득자, 최고 대기업 이런 사람들에게 부유세 성격의 세금을 걷어서 충당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랬더니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솔직하자 우리 응? 증세밖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뭐 부유세도 뭐 증세의 일환이죠. 그런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좀 더 세금을 내는 길로 가야 한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뭐 말은 옳은데 이 증세했다가 망한 정권이 한두 정권이 아닙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먹고 사는 문제라서. 예, 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도 실은 뭐 이것이 민중혁명의 어떤 그런 발화점이 된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로서도 상당히 고심이 많은 형편인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세금이 낮은 편이에요. 법인세 최고 세율이 현재 그 22% 정도인데 이걸 한 25%로 올리고 소득세 최고 세율도 40%에서 42%로 높여야 한다. 이렇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밝힌 바 있습니다. 골치 아프고 복잡한 과정 불가피하지만은 이걸 외면하지 말고 밀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정권처럼 국민 건강 뭐 이런 이유로 해서 담배값을 올려가지고 사실상 그런 식으로 증세를 했는데 국민들이 여기에 열받은 국민들도 많을 거예요. 촛불혁명의 여러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보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눈속임 이런 거 하지 말고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시켜서 그렇게 함께 갔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촛불혁명 이후로 국민들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함께 잘 사는 나라로 가자. 복지국가가 되도록 하자. 보편적 복지 확대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더 튼실하게 함으로써 뭐 우리가 완전히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균등해야 한다, 공정해야 한다라는 이런 기조만은 사회적 합의로 전제하고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합의 정도는 충분히 설득하면 설득이 될 우리 국민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일반 국민들이 사실 그렇게 크게 관심 없거든요. 국가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 신경을 쓰기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언론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입맛에 맞는 것
흥분할 만한 포인트를 뽑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본인들이 하고 싶은 쪽으로 몰고 가는 것에 지난 이제 참여정부 같은 경우는 제대로 당했거든요. 뭐 세금 폭탄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용어를 만들어낸 게 사실 그 해당도 안 되는 사람들이 흥분한 경우가 많아서. 대표적인 것이 종합부동산세 아니에요? 네, 그렇죠. 종부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집이 적어도 한 9억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에 해당하는데 뭐 전 국민한테 종부세를 걷는 것처럼 보수 언론이 거짓 그 선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사실 예전에 열린우리당사에 그 전화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또 세금을 거두려고 하냐고. 그래서 네. 아니 우리 선생님은 지금 주거 형태가 어떻게 되십니까? 했더니 나 저기 전세야 이러더라고요. 전세인 분이 무슨 종부세를 낼 일이 있다고. 그런 식의 조선일보의 지금 악다구니가 네. 요즘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고소득자 세금 늘린다. 이게 조선일보 일면 제목이었어요. 이자들이 지금 부자들, 보수층들을 자극시켜가지고 문재인 정부에게 갔던 그런 민심을 말하자면은 빠지게 하려는 그런 술책을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이 문제는 좀 언론들이 어떻게 몰고 가는지 이런 거를 좀 눈여겨보면서 그래도 중요한 문제니까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는 어떤 겁니까? 자, 지금 저 원전 이야기가 또 화제입니다. 아, 오늘 그렇죠. 좀 단발적인 사건 대신에 이제 구체적인 좀 아젠다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네. 정부의 그 탈원전 입장은 뭐 이미 지난주에 나왔던 건데요. 이 친원전론자들, 찬핵론자들이 아주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어요. 네. 조선일보는 거의 한 달 동안 원전을 탈피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라면서 하여간 이 사람 저 사람 관계되는 사람들은 다 끌어다 써가지고 원전에서 탈피하는 이런 대한민국에는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전기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고 온갖 형태의 그런 공간 협박으로 국민들의 그 눈과 귀를 흐리려 몰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요금 폭탄론, 이 이야기는 과연 사실인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거, 태양력, 이런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원전에 비해서 사실 높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갈수록 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용이 급격히 낮아져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초기 설비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비싸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게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지난주 나온 보도에 따르면은 결국에는 이 발전 단가가 원자력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 시간이 가면. 그런 건데 이제 그 조선일보는 현재의 단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기요금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자력이 이렇게 싼 에너지가 아니에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잘 가동할 때, 이때는 싸 보이지요. 그런데 언젠가 문 닫을 거 아니겠어요? 네. 고리 1호기처럼 폐로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또 그리고 지금 사용 후 핵 연료 처리, 그러니까 핵쓰레기 아닙니까? 폐기물? 그렇죠. 이건 또 어떻게 장소를 마련해서 그 지역 주민들 반발을 무마하면서 그 장소를 마련해서 운용할 것이며 정말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약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참사가 발생한다면은 그 비용 다 따져본다면은 이 원전 발전 비용은 새로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럼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겁니다. 저기 당장 후쿠시마 사고 같은 경우에 처리 비용이 215조예요. 215조. 우리가 아까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요거 수행하는데 178조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요거는 215조입니다. 또 그리고 만약에 이 좁은 영토에서 후쿠시마 사고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 돈은 못 쓰는 거예요, 이제. 네. 나라가 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위험 변수들을 끌어안고 단지 몇 푼 싸다는 이유로 그걸로 계속 원전을 끌어안고 가야 한다? 저는 그래서 이 조선일보 본사가 월성 1호기 옆에 본사를 옮긴다면 그 진정성은 좀 인정할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만 사는 사람들한테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게 긴 안목에서 보면 결코 싸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놓고 고민을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고민을 하려는 시도 자체를 굉장히 잘못하는 것처럼 오도하려는 좀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요것도 아무튼 좀 예의주시를 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영민 씨가 이번 주는 아주 준비를 빡빡하게 해오셨나요? 그렇습니까? 저는 늘 항상 머릿속에 이런 국가 존망과 관련한 고민들을 많이 해요. 김프로와 달리. 이게 보통 방송을 너무 날로 한다, 요런 이제 그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씩 있었거든요. 당신들한테?
도대체 김용민 씨가 이런데 올 필요가 없는데 도대체 김프로쇼 같은 허접한 데 와가지고 도대체 왜 얘기를 하는 것이냐. 요걸 좀 의문을 갖는 분들 많았거든요. 글쎄 말이야. 그럼 나도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어떤 거 가져오셨습니까? 자, 뭐 역시 청와대 문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에 이어서 정책조정수석실 그리고 국가안보실까지 이 문건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게 수천 건이 돼버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4.13 총선에 대비한 박근혜 정부의 모종의 공작을 암시하는 그런 문건, 또 청년 보수 세력을 육성하자,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카카오톡의 그 검색이 정권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네.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시도라든지 건건이 정말 충격적인 이슈인데 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지난 정부의 청와대는 뭐 거의 복마전이다, 이런 느낌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프로라는 사람이 전망하기로는 별건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가지고 네.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살 사안인데 이제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고등어를 3마리를 사왔는데 2마리를 갖고 이제 조림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마리가 나중에 발견됐어. 이 한 마리를 지금 조리 중인데 넣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 한 마리 거는 따로 요리하기로, 그렇죠. 이렇게 이제 검찰이 가닥을 잡고 있다라고 비유한다면 정말 파격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그런 비유 아니겠습니까? 뭐 어떻게든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 돼지 엄마의 성정에는 딱 맞는 비유다. 자,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그리고 탈원전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뭐 빅픽처의 첫걸음. 그런데 거기에 더한 친핵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뿜어져 나오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문건. 하여튼 뭐 지난주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몇 주 전만 해도 저희가 굉장히 크게 호들갑을 떨었던 국민의당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다 잊어버리셨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튼 다음 주 한 주 동안 또 저희가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이슈들은 김용민 브리핑에서 잘 상세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하여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다이제스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김프로쇼에서 이렇게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와 함께 하시면 되겠다. 그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오늘 김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요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갑가을이 바뀌는 걸 자꾸 까먹죠. 자, 그래서 아무튼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와 함께한 이슈 다이제스트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한 주를 갈무리하는 이슈 베스트 3개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